개발 관련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본인은 현재 학부생인데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던 기억에 생각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단 댓글을 매번 질문에 맞게 새로 달다 보니까 때론 빠뜨리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과거 취업했던 시기를 돌아보며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을 통해 처음 들었는데 프로그래밍 초심자의 상태를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인상 깊고 멋있어 보였는데 이 말은 개발자를 지망하는 학부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학부생이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견해이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거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이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참고로 앞쪽일수록 저학년부터 꾸준히 실천해야 할 항목이고 뒤로 갈수록 고학년 때 시도할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화면 멈춰두고 잠깐 보고 가시죠. 첫 번째로는 발표 많이 해보기와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옆 사람에게 설명해주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당연히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입사 후에도 주변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둘째로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기회가 될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격언이 떠오르죠.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학점 3.5 이상 유지하기입니다. 3.0 아니고 3.5씩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발자가 학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3.5 이상의 학점은 서류와 면접에서 거의 책 잡힐 일 없는 학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3.0 이상이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접관이 성적이 낮은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 변명거리 하나쯤은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학점이 3.0이 안 된다면 계절학기를 듣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점을 3.0 이상으로 만들고 졸업하세요. 3.0 안 되시면 취업 준비할 때 피눈물 흘립니다. 학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력 언어와 보조 언어 가지기입니다. 개발자들은 대개 주력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는 있기 마련인데요. 물론 주력 언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언어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면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것도 제법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으로 사용할 언어를 하나 숙달하시고 다른 언어들도 시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은 자바 주력에 파이썬을 보조 언어로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견해니까 공부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언어를 찾아보세요. 개발 블로그 운영하기. 신입 개발자로 지원하는 학부생이 사실 서류에 적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원서에 어떤 내용들을 채울 수 있을지 채용 페이지로 가서 지원서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쓸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쓸만한 건 바로 꾸준히 관리된 블로그 주소입니다. 개발했던 내용을 포트폴리오처럼 지속적으로 올리고 공부하면서 막혔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다면 전문성과 성실성을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깃허브에 코드 업로드하기. 아름답지 않나요? 하루에 코드 한 줄이라도, 설령 그게 주석이라도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커밋을 할 수 있는 꾸준함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일 1커밋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선 앞서 블로그에 정리했던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깃허브에 업로드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플러스 1점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작성된 코드 안에서 그 사람의 코딩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코드를 잘 작성했다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CS 전반에 대해 공부하기. CS 전반에 대해 공부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신입 개발자는 회사를 다니다 온 게 아니니까 했던 프로젝트로 질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면접 질문은 자연스레 CS 전반에 관한 내용을 면접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운영체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운영체제야말로 다른 CS 과목들의 정수를 집대성한 CS의 꽃과 같은 과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 단골 질문으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를 설명해보세요 같은 질문을 낼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거라도 내겠죠. 첫 질문으로 보통 이런 쉬운 질문을 하는데 첫 질문에서 막혔다면 해당 면접은 보통 쉬운 첫 질문에서 면접자가 대답하는 방향으로 점점 심화된 질문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대개 CS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면접에 크게 유리할 겁니다. 알고리즘 문제 풀기. 면접을 보려면 코딩 테스트부터 붙어야 하는데 코딩 테스트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코딩 테스트는 대부분 코딩 사이트 기준으로 중하에서 중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난이도가 상인 문제들도 출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에 목 매달지 마세요. 너도 못 풀고 쟤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거 못 풀어도 보통 코딩 테스트는 통과합니다. 물론 그거 풀고 면접 간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건 안 비밀이죠.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토익 프로젝트 만들어 보기.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좋습니다. 잘 만들었다면 좋겠지만 면접관들도 굉장한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배우고 찾아본 것들로 적절한 기술 스택을 섞어서 개발된 프로젝트라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개수가 많으면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나 공동으로 한 거라면 본인 기여도가 높은 것들로 3개에서 5개 정도 추려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참석해보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나 BOB 등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체험해볼 수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 개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인맥도 쌓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 활동 해보기. 앞선 교육 프로그램 참석과 같은 이유입니다. 대신 진입 장벽은 더 낮죠. 다만 이건 좋은 스터디 구성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겠네요. 3학년 2학기부터는 이력서 한번 써보기. 앞선 내용들을 충실히 했다면 슬슬 3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이력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력서를 제출하여 지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를 써보면서 기업에서 어떤 포지션의 개발자를 뽑고 있고 어떤 언어, 어떤 기술 스택의 개발자를 원하는지, 그리고 신입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등등 직접 모집 공고를 찾아보고 이력서를 작성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남은 1년 동안 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면 됩니다. 정보 처리 기사 따기. 일단 저는 정보 처리 기사가 없습니다. 너도 안 땄으면서 뭘 따라고 하냐 싶으시죠? 하지만 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라인플러스 같은 회사들에서는 면접관들이 내가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 회사들의 100% 합격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수직적인 기업에 지원한다면 정보 처리 기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경험담으로 제가 증권사 1차 면접에서 왜 정보 처리 기사가 없냐고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따세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학부생이 개발자로 취업하기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 경험에 빗대어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에 언급된 내용 말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